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어디선가 기법을 배워도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물론 이제 진짜 기법이 좀 괜찮고 하면은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법만 배워서 100 중 90명 이상은, 100명이 어떤 기법을 배웠을 때 90명 이상은 돈을 못 벌거든요. 혹은 잠깐 버는 것 같은데 장세가 뒤집히거나 하면은 바로 잃기 시작하고, 혹은 애초부터 못 벌고, 그런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전에 저는 지금 이제 좀 댓글에서 기분이 좋았던 댓글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제 팜스토리 관련해서 붉은 양봉이라는 님이 욕 같네요. 욕이 아니라 붉은 양봉 분이라는 분이 댓글에, 자, 그동안 공부 영상 다 보고 심플님의 여러 조건을 대입했는데 팜스토리가 완벽했다. 저도 오늘 팜스토리 진짜 제일 많이 했고 수익을 제일 크게 좀 안겨준 종목이거든요. 오늘 매매 종목 중에. 근데 요거에다가 내용을 보세요. 그냥 이거는 뭐 그냥 좀 잘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번 윗꼬리를 만들었던 봉을 뚫는 돌파 자리였어요 오늘. 그래서 제가 브리핑에서도 팜스토리 같은 경우 지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일봉에 표시되어 있는 모습도 있고, 그 다음에 분봉에서 저는 지금 이 파란색 라인 여기 돌파를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라고 브리핑에서 중간중간 언급을 하면서 넘어갔거든요. 팜스토리는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있던 내용이니까. 자, 그런 돌파 자리, 그리고 거래대금도 오늘 괜찮았죠. 거래대금도 장 마감 기준 3,800억, 이 앞에 3,000억짜리 있었고 2,700억짜리 있었는데 마감에 3,800억이면은 그래도 장 마감 전에 여기서 최소한 2,000억에서 3,000억 이상 왔다 갔다 했겠죠. 요 부근일 때. 그런 식의 거래대금, 그리고 오후장에 돈이 쏠리는 테마, 얘는 사실 좀 테마 개념은 아니었어요. 테마 개념은 아니고 대신에 돈이 쏠리는 종목은 확실했죠. 나머지 종목들이 조금 못 따라왔어요. 처음에 움직일 때는 농우바이오, 경농, 조비 이런 애들도 좀 같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는 팜스토리 혼자 묵묵히 가는 모습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영상에서 팜스토리만 말씀드렸던 게 그거고, 얘는 이제 테마는 아니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오늘 돈이 몰리는 테마, 오늘 돈이 몰리는 종목이기는 했어요. 최소한. 그러면서 차트 자리는 뭐 이런거 좋았겠죠. 분봉 자리도 돌파였고 일봉 자리에서도 돌파였기 때문에 차트, 그리고 이것까지 막판에 상한가 풀렸을 때 제가 이제 전 영상에서 상따를 한 관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매매 영상 있죠. 그거에서 상한가가 풀렸을 때 얘가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서 저도 상따를 더 산 거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써주셨어요. 막판에 상한가가 풀려도 프로그램 매수 쭉 들어오는 거. 물론 프로그램 매수가 100% 상한가를 만들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높여줘요. 거기다가 저도 오늘 자한도 상따했다가 두들겨 맞았는데 뭐 이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건 없지만 동전주여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신 조건들, 제가 오늘 팜스토리를 매매하면서 셌던 생각이랑 봤던 관점들 그대로 다 적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보고서 살짝 소름이 조금 돋았어요. 이게 스토킹 당하는 그런 느낌인가? 어떻게 내 생각을 그대로 다 써주셨지? 그러면서 반대로 기분도 솔직히 좋았어요. 와, 그래도 제가 공부용 영상들 사실 뭐 자극적으로 갖다 제목 바꾸려면 다시 바꿀 수 있거든요. 다 리메이크 해가지고 좀 다시 만들까 생각 중이긴 한데, 공부용 영상들 제목 솔직히 바꾸려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막 자극적으로 거래량 이것만 알면 된다, 거래량이 엄청 중요한 이유, 세력주 매매할 때 차트 관점, 뭐 아니면은 이 차트에서 이것만 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관심 끄는 제목들 있죠.
제가 그거 못 써서 쓰는 게 아니라 뭐 볼 사람들은 어차피 보라 이거예요. 볼 사람들은 보고서 자신들이 얻어가는 거고, 그 관심 끄는 제목만 보고 간다? 그러면은 뭐 못 얻는 건 자신의 몫이니까. 제가 뭐 유튜브로 갔다가 뭐 먹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차피 주식이 본업이기 때문에, 아니 주식이 본업이 아니지. 회사가 본업인데 주식이 더 버니까 뭐 이러면 주식이 본업이긴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별로 막 관심 끄는 제목들은 솔직히 제가 자극적으로는 안 합니다. 뭐 가끔 한두 번씩 하긴 하는데, 그런 제목 제가 뭐 못 지어서 안 짓는 것도 아니고 할 수는 있어요. 뭐 거래량의 진짜, 뭐 세력 거래량의 비밀, 막 이런 식으로 갖다가 안 보고 못 베기게, 이거 못 보면 후회합니다. 이런 거 많죠. 근데 보면은 보통 저는 안 봐서 모르겠는데 뭐 거기서 거기이지 않을까. 그런데 와, 이거 보면서 오늘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이 기법을 배워도 돈을 못 버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거에 기법을 배워요. 어디선가 뭐 이동평균선 이평선으로 갖다 뭐 매매하는 기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골든크로스 때 사라, 뭐 넘어갈 때 뭐 팔고, 어디서 팔고, 뭐 지지고 볶고, 뭐 분봉에서 뭐 21선을 봐라,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지표도 있겠죠, 어딘가. 근데 이것저것 기법이 진짜 많아요. 뭐 무료로 풀어있는 유튜브에다가 막 기법만 쳐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기법부터 해가지고 어디선가 이제 저처럼 유료 강의를 진짜 많이 들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다 똑같으실 거예요. 거기서 뭐 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100중 90명 이상은 제가 알기로는 못 벌거든요. 기법을 유료 강의 돈을 주고 배우든 무료를 배우든. 그러면은 문제점이 제가 아는 거는 크게 두 개예요. 기법을 배웠을 때 돈을 못 번다. 이유가 저는 두 개인데, 1. 제가 생각하는 이유예요. 1. 애초에 그 기법이 쓰레기일 경우. 이거는 뭐 특별하게 부연 설명이 필요 없죠. 그냥 기법이 애초에 그냥 뭐 조회수를 늘리거나 혹은 뭐 회원들 모집하려고, 이끌려고, 끌어모으려고, 뭐 되도 않는 거 기법 막 승률 20% 30% 나오는 거 가지고 기법이라고 파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즉 애초에 파는 혹은 인터넷에 있는 그 기법 자체가 쓰레기일 경우에요. 그 다음에 아마 이게 제일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유료 강의를 들었는데도 안 된다. 그거는 지금 이 부류일 확률이 높습니다. 양봉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는 기법에서 안 알려주죠. 여러 번 윗꼬리를 만드는 봉을 뚫는 돌파자리는 기법의 돌파자리입니다. 뭐 이런 분 없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거래대금 많이 터지는 게 기법 자리입니다. 없을 거고, 특히 시장의 움직임, 마켓 트레이딩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기법은 없어요. 왜냐면 그걸로는 기법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오후장에 돈이 쏠리는 테마,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실시간 종목 조회 상위에 팜스토리가, 오늘 매매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핸드폰 볼 때마다 계속 3위권 5위권 안에 계속 있었어요. 오전부터. 즉 시장의 관심이 하루 종일 쏠리던 종목이었습니다. 테마는 아니었죠. 오늘 뭐 테마는 뭐 윤석열이 좀 컸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해운, 그 외에 뭐 좀 반짝반짝 뭐 돌아가면서 하긴 했는데 테마는 아니었지만 단일 종목 치고서 실시간 종목 조회 상위권에 계속 있었어요. 계속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팜스토리는 오전에 올라올 때부터, 이때부터 아마 제가 이때부터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요 구간 한 10시쯤 핸드폰 봤는데 얘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매매를 했는데, 그때부터 실시간 종목 조회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2,000원 돌파했을 때부터 5위권 안에서 계속, 제가 보통 한 10분 정도 간격으로 왔다가 그걸 보는데 계속 상위권이었어요. 지금은 뭐 할 말 없죠. 그냥 상위권에 고정돼 있어요. 1시간 간격으로 볼까요? 1시간 간격으로 했을 때 팜스토리가 방금 3위였죠. 오늘 당일 누적으로 했을 때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차,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것들은 대형주예요. 즉 하루 종일
개인분들, 이제 특히 주식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분들은 대형주로 시작하죠. 우량주. 삼전, 기아차, 현대차, SK 하이닉스 이런 애들은, 카카오 같은 애들은 너도 나도 아는 기업이고 너도 나도 아는 기업이기 때문에 초보분들 처음 들어오면 너도 나도 투자를 하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누적으로 했을 때 얘네를 이기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팜스토리 있죠. 그만큼 오늘 이 종목이 검색이 많았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봤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점. 막판에 상 풀려도 프로그램 매수 쭉 들어오는 거, 이거 기법으로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상한가 갔다가 상한가 풀릴 때 프로그램이 매수를 한다. 이거는 기법의 자리입니다. 상한가 가요,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 대응의 관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자한가치 동전주, 이것도 기법일 때 동전주는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거의 대부분이 기법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겁니다. 경험, 마켓 트레이딩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기법에서 안 알려줘요. 혹은 설명해 주신 분이 있더라도 이거를 상세히 설명을 해주려면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 경우의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제 지인들 카톡방 만들어 놓고 친구들 이제 주식 알려줄 때 날마다 좀 어떤 종목은 어떻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봐라, 얘 지금 돈이 어디로 쏠린다,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말을 해주는데, 혹은 이제 밤에 좀 모아놓고서 카톡방에서 그냥 하는데, 그런 게 뭐냐면은 이런 관점이에요. 어차피 기법은 제가 알려줬어요. 야, 이거 어디 해가지고 이 자리 오면 사. 그 다음에 얼마 올라가면 팔고 어디 내려가면 손절 쳐. 기법 이게 끝이에요. 기법은 그냥 단순하게 명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달이 안 되는 경우, 기법을 배웠는데도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지금 방금 써주셨던 그런 내용들, 경험, 마켓 트레이딩, 혹은 기법 같은 건 아니고 짜잘한 잡기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잡기술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여하튼 무슨 말이냐면은 기법 자체는 기법이에요. 알려주신 기법이 정상적으로 통계에서 승률이 나왔다 쳤을 때,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기법이 이따 쳐요. 뭐 상한가 가고 다음날 5% 이하일 때 매수해서 수익 3%부터 분할 매도, 혹은 본전에 내가 매수 자리에서 마이너스 5% 이상 갈 때 손절. 이런 식으로 기법이라는 게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정해져 있는 매수 매도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진짜 얼토당토 안 한 것도 기법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서 이런 거라고 쳐요. 근데 자, 여기에다가 이 기법에다가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거는 그냥 매수 매도 하는 그 기법인데, 자, 상한가를 간 종목을 선택을 하는데, 자, 종목 선택 시 일반 상한가가 아니라 최소 5종목 이상 상승한 종목의 대장 상한가만 매수할 것. 상승한 종목의 대장 상한가 종목만 매수할 것. 이런 조건을 추가한다면, 혹은 분봉의 패턴이 아니다, 그 전날 상한가를 갈 때 점상 안돼, 점상 X, 그리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진 상한가 매수할 것. 이런 조건을 추가한다면 이런 것도 기법에 넣을 수는 있겠죠. 거래대금 1000억 이상.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종목 선정의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조건, 뜬금없을 수 있지만 지수가 역배열일 때 안 할 것. 그러니까
뭐 21선이랑 5일선 역배열일 때는 해당 기법을 안 할 것. 이런 식의 조건. 기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냥 그 기법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법은 상승장에 잘 되는 기법이 있고 하락장에 잘 되는 기법이 있고 다 다릅니다. 방향성이. 혹은 어떤 기법은 수급주 위주로 이런 기법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법이라고 알려준답시고 그냥 말 그대로 매수매도 기술 자리만 알려주는 거예요. 매수매도를 하는데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할지 혹은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막말로 갔다가 자 이런 조건에 의해서 어떤 기법에 의해서 샀어요. 어떤 기법에 의해서 뭐 A란 기법에 의해 매수 B 종목을 매수했다 쳐요. 매수했는데 자 기법 자리는 뭐 마이너스 10% 되면 분할 매수예요. 알려준 대로라면 기법대로라면 매수한 자리에서 마이너스 10% 되면은 추가 매수. 자 그런데 지금 시장에 뭐 미중 전쟁이 났다 칠게요. 혹은 북한이 우리나라에 미사일 쏴. 전쟁 났어. 이런 식으로 극적인 상황. 이런 게 일어났을 때 기법이 먹힐까요?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죠. 안 먹혀요 당연히. 마이너스 10%가 뭐예요? 쩌마한 가로 시작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이러면은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질 것 같은데요 저는. 의미가 없겠죠. 어떤 기법은 상승장의 정상적인 기법이라면 대부분은 이제 상승장의 승률이 올라가겠죠. 대신에 하락장에는 승률이 낮아지는 게 높습니다. 특별한 하락장 전용 기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런 기법이 아니고서는 분명히 일반적인 시장, 횡보장에서 하는 기법이 있는데 하락장이 온다면 당연히 조심해야겠죠. 비중을 줄이던가. 그리고 기법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떤 섹터가 있다고 쳐요. 지금 윤석열 섹터 막 엄청 많죠. 종목 가지수만 해도 지금 막 오르는 거 보면은 이렇게 뭐 한 20, 30종목 되죠. 딱 봐도 징글징글해요. 끔찍한데 이게 다 윤석열 관련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 기법 배운 자리에 윤석열 관련주들이 우르르 내려와요. 뭐야 이거. 이거를 그러면 싹 다 오는 족족 사는 게 맞을까요? 10종목이 내려와요 갑자기. 10종목이 내려와. 아 그래서 야 신난다 돈 벌 기회다 10종목 다 샀어. 결과 어떻게 될까요? 물론 갑자기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윤석열이 나 이제 대선 출마하렵니다. 정치 시작할게요. 해가지고 다음날 막 시세 막 팡팡 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상적인 매매는 절대 아니에요. 같은 섹터의 종목들을 사면은 계좌 한 번에 망가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가 뭔 말이냐면 10종목을 사더라도 각각 다른 테마 10종목을 사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거 기법이라고 무조건 다 내려와서 다 산다? 만약에 윤석열 정치 안 한다고 하면은 대선 출마 생각 없다. 나는 그냥 초에 묻혀 살겠다 하면은 그냥 10종목 싹 다 손절 나가는 거예요. 손절 칠 수 있으면 다행이지. 못 치는 경우도 많을 거예요. 그게 개인이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별거 아니에요. 기법 자료 오니까 난 배운 대로 족족 다 샀어. 근데
한 테마야. 한 번에 박살날 수 있어요. 이런 거 기법에서 안 알려주죠. 이런 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 거. 뭐야, 팜스토리 상한가 깼을 때 얘가 2시 38분 닫고 2시 54분에 상한가가 깨졌죠. (2시 54분) 되기 전까지 상한가 닫았을 때 2시 38분까지 22억이었어요. 근데 상한가가 54분에 깨졌죠. 여긴 상한가 안 깨지니까 물량이 안 나온 거예요. 상한가 깨진 게 54분입니다. 그때부터 외국인 물량 계속 늘어나죠. 22억짜리가 결국의 마감은 52억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려왔을 때 얼마 산 거죠? 이 구간에서 지금 30억 정도 받아 먹었어요. 프로그램이 이 구간에서. 이런 거 상한가 닫았다가 풀릴 때 외국인이 받친다면은 얘네들이 돈으로 다시 상한가 만들 확률이 높아져요. 100%는 아니에요. 이래놓고 막판에 팔아 제낄 수도 있고, 막판에 지수 꺾인다, 미국 선물 꺾인다, 당연히 애들도 정리할 수도 있죠. 하지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100%는 없죠. 100%면은 당연히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막 어디서 막 그 재료에 대해 가지고 막 되도 않는 시비 거시는 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막 그냥 뭐 제 기준에 이 재료는 슬슬 좀 조심해야 할 것 같다, 차트가 너무 높다 이러면은 뭐 어떤 뭐 치료제라고 할게요. 치료제 종목인데 막 해당 회사 치료제가 뭐 해외에 팔리기 시작하면 금액이 뭐 매출이 얼마 예상이고 얼마 될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글로벌 기업 갈 건데 지금 가치가 문제냐, 더 간다, 재료 볼 줄 모르네, 이런 분들 있죠. 저는 여기다 항상 이 말씀 드리거든요. 그리 자신 있으시면 전재산 다 때려받고 대출 땡겨서 삼금융이든 사채든 지인 대출부터 해가지고 뭐 부모님 뭐 형제 자매 돈 다 끌어서 때려 박으시라. 그렇게 하면은, 제가 예전에 그것도 있어요. 이게 그냥 이건 좀 얘기 비는 건데, 제가 유튜브 이거 채널 운영 좀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신풍제약이었거든요. 신풍제약에 대해서 막 주가 뭐 더 올라간다, 막 뭐 이거는 뭐 100만원 간다, 이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저랑 제가 싸우는 걸 좀 좋아해요. 막 투닥투닥 하는 거, 말자통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그럼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회사에 대해 믿음 갖고 계신 분이 얼마나 샀냐 보여달라, 메일로 보내주셔가지고, 뭐 그분이 좀 이제 말씀하시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5천만원 이상 샀으면 내가 계좌로 바로 1,000만원 쏴주겠다, 메일로 보내봐라. 근데 그분이 이런 식으로 말을 했던 분이에요. 회사 막 재료부터 뭐 가치가 얼마고 막 이거는 더 간다, 무조건 간다, 닌 재료 볼 줄도 모른다, 차트도 모른다, 주식으로 얼마나 벌었냐, 그쪽보다 많이 벌었어요. 이렇게 하면서 싸웠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그래서 그러면은 솔직히 5천만원이면은 그냥 성인 그 회사 초입도 살 수 있죠. 대출 땡겨가지고 신용 쓰고 하면 5천이에요. 얼마 사셨냐, 5천만원 이상 사셨으면 제가 그냥 1,000만원 계좌로 바로 쏴드린다, 메일로 보내라, 진짜 드릴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깨갱 하시더라고요. 5천만원은커녕 솔직히 저는 그냥 사람이, 성인이 사회 나와가지고 대출 땡기고 하면 솔직히 5천에서 1억 정도까지는 때릴 수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20대 초반이어도 직장 좀 얻고 4대 보험 드는 곳 해가지고 뭐 대출 2금융 3금융 다 땡기면은, 거기다 주식시장에서 신용 쓴다, 뭐 한 1억 정도 선까지는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거든요. 그거 감안해서 그 정도로 확신하시는 분이 사실 5천만원을 샀겠지. 근데 5천은커녕 1,000만원인가 500만원 받아봤거든요. 결국 500 아니면 1,000만원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회사에 대해서 자신이 재료에 대해서 그렇게 믿는데
대출은 하나도 없어요. 지인? 솔직히 500만원, 1000만원? 구하면 그냥 구하죠. 이게 100%면은 100% 막 100만원 간다. 그러면은 500만원, 1000만원이 뭐예요? 진짜 땡겨올 수 있는 거 다 땡겨와야지. 지금 뭐해? 부모님 회유해가지고 부동산 지금 막 문서 팔고 막 해야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인데. 근데 그게 한계라는 거예요. 개인들이 이런 거에도 많이 꽂힙니다. 왜?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사니까 확증 편향이 심해져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윤석열 주에 기법 자리 왔다고 다 산다? 마켓 트레이딩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오늘 팜스토리 상한가 갔을 때 저는 추가 매수했죠. 그 이유는 이거입니다. 상한가 짜잘한 잡기술 깨지는데 외인이 사네. 그러면 확률적으로 좀 더 높겠네. 그럼 나도 조금 더 사봐야겠다. 순저를 잡기는 잡되 100%는 아니니까 순저는 생각을 해야 돼요. 대신에 비중을 좀 더 추가할 수 있는 기준이 추가된 거죠. 외국인이 사네. 쟤네 30억 샀는데 내 거 1억은 티도 안 나겠지? 맞잖아요. 30억에서 10% 까이는 게 아플까요? 1억에서 10% 까이는 게 아플까요? 저는 끽해봐야 1000만원 순절인데 외국인들 한 50억 받았네. 쟤네 10% 까이면은 5억이잖아. 나는 1000만원이고 니네는 5억이야. 그런 느낌. 그리고 경험, 시장 분위기. 기법이 무조건 먹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기법이 잘 먹히는 장세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상따가 좀 잘 된다거나 혹은 돌파가 잘 된다거나 혹은 눌림이 잘 된다거나 기법마다 이것도 시장의 영향을 미묘하게 받아요. 근데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주죠. 왜? 설명을 해주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 카톡방에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런 거. 경험. 지금 오늘 시장 이랬는데 지수 분위기랑 이래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돈이 미묘하게 안 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비중 조절해야 된다. 반대로 오후장에 상한가 나올 수 있는 세 종목 있으면은 얘네들 봐둬라. 여기서 시소 게임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재료는 뭐가 좋아 보이고 차트는 뭐가 좋아 보이고 오늘 돈은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기법을 알더라도 이런 식의 결국에 제가 하는 말이 있죠.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셔야 된다. 일단 돈 많이 버는 거는 중요한데 돈을 벌기 위해서 선제 조건이 그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선제 조건, 미리 앞서서 선행되는 조건, 선행 조건, 경험이 쌓여야 된다. 그 경험에 그냥 시장 멍 때리고 보면서 도박처럼 샀다가 팔았다가 이렇네 이게 아니라 보는데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죠. 오늘 시장 뭐 미국 국채금리가 이래가지고 미국 선물이 흔들렸고 아침에 지수가 너무 높게 떴는데 미국 지수가 내리네 선물이. 그래서 우리나라 아침에 갭 뜨고 거기서부터 저점 계속 깨고 차트상 이런 식으로 지수가 깨고 내려오고 깨고 내려오고 깨고 내려오고 반복하네. 오늘 지수는 돌리기 쉽지 않겠다. 그러면은 내가 이게 예상이 된다면은 내가 한 이쯤에서 예상이 되는 거야. 오늘 지수 좀 흐름 만만하지 않을 것 같은데 10시 반인데 이때 나는 이게 계속 내려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가가 제일 저가일 것 같아. 기다려야겠죠. 지수 내려가면은 뭐 모든 종목이 내리는 건 아니지만 웬만한 종목들 덩달아서 내려가잖아요. 특히 그날 소외되는 종목들은. 그럼 나는 그거에 따라서 매매 시나리오를 수정을 하는 겁니다. 내 기법 자리가 뭐 팜스토리 얘는 좀 그런데 하여튼 뭐 팜스토리였다고 쳐요. 기법 자리가 내가 지금 시간이 요때였어요. 뭐 이때라고 치고 오늘 지수 좀 안 좋으니까 얘가 지금 2,000원 돌파를 해줬네. 그러면은 1950원 아니다 2050원을 돌파해줬네. 그럼 평상시면은 2,000원에서 살거 오늘 지수 안 좋으니까 2,000원 깨고 라운드 피겨 75원이나 1950원 1900원까지 한번 봐보자. 이런 식 대응. 평상시보다 매수 타점을 한 다리 한 점 더 밑으로 내린다거나
혹은 장이 좋을 땐 반대로 위로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안 내려왔는데 지수 좋고 하니까 얘 오늘 돈도 많이 쏠리는 테마니까 안 내려올 수도 있어. 그럼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자. 윗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하거나. 별거 아닌데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수익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려면은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 경험도 멍 때리고 시장 보는 분들과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 흐름이 이렇고 돈 쏠리는 테마가 이렇고 이런 거 차트상 얘가 그냥 돌파도 아니고 윗골이 만들었던 곳을 돌파하네. 거래대금 생각보다 시간 대비해서 많이 터지네. 오후장 얘 오늘 하루종일 돈이 좀 몰리네.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기법에서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기법만큼 중요합니다. 전 물론 당연히 기법도 중요하다고 해요. 좋은 기법도 당연히 있겠죠. 확률 높은 기법이 있어요. 정말 통계 내보시면 알아요. 통계 내보면은 90% 넘는 기준들이 나옵니다. 나와요. 나오는데 안 해보시거나 못 배우셔서, 유료 강의 같은 곳에서 진짜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강의하시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럼 뭐 그거 수강생들 많으면 바뀌냐? 아니에요. 주식시장 그렇게 쉽게 안 바뀌어요. 원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디테일함들이 또 갈라주는데, 저 디테일함은 없이 그냥 기법만 배우는 거예요. 종목 선정, 왜 좋은 종목을 해야 되는지, 왜 대장주로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해당되지도 않는 뭐 이상한 쓰레기 같은 4등주 5등주를 해놓고 4등주 5등주에다 기법 적용을 한다고 기법 자리 와서 샀는데 반등이 안 나오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기법만 집중을 하니까 승률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시장 개념, 이런 게 없어서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강의에서 좀 알려주긴 쉽지 않죠. 이것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날마다 이것저것 다양한 변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설명해줘야 되고, 이것도 설명해줘야 되고, 저것도 설명해줘야 되고, 계속 해줘야 되거든요. 피곤해요. 귀찮아요. 강의 파리 하는 데는 기법 파리가 제일 편해요. 그냥 이거 기법 띡띡띡 알려주고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된 종목들 가져와서 보셨죠? 그래 놓고 자기는 매매할 때 기법대로 하긴 하겠죠. 하는데 안 되는 종목이나 대응해야 될 종목, 대응해야 되는 시장 상황이 나오면 자기는 대응을 해요. 그러니까 강사는 돈 벌고 나머지가 못 버는 이유가 그거예요. 강의 들은 사람들은 그 변수, 시장 변수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게 없기 때문에,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머릿속에는 그냥 1번 자리에서 사고 2번 자리에서 사고 3번 자리에서 팔자 이건데, 갑자기 지수가 밀리면 1, 2, 3 한 번에 밀어버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신 분들은 경험으로 갖다 탈출을 하는 거고, 지금 자리 지수 때문에 밀린 거니까 오케이 추가 매수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냅두자. 근데 이제 초보분들은 뭐 일이 무서워, 이거 기법이고 나발이고 안 먹히는 거 아니야? 손절 쳐야겠다. 손절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오고, 이런 게 차이 나는 거예요.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진짜 애초에 쓰레기 같은 기법이 아니라면은 나머지 주식은 절대 하나만 알아서 돈 못 벌어요. 이것저것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불로소득이 절대 아니에요. 난 이거 답답해 죽겠어요. 불로소득이라고 하는 사람들 볼 때마다 진짜 뒤통수 눈 딱 감고 3대만 때리고 싶어요. 안 해봤으니까. 그냥 주식을 그냥 사면은 오르면 수익이고 내리면은 손해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주식으로 갖다 돈 버는 사람들은 절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했으면 다 벌고 있지. 쉽지 않아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고 그만큼 어려운 곳에 뛰어들었으니까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법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기법이 좋은 건 필요해요. 분명히 기법 좋은 거 필요해요. 기법 플러스 종목 선정,
저는 사실 종목 선정이 제일 좋다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종목 고르면은 기법이고 나발이고 그냥 대충 골라서 하면은 분할 매수하면은 수익 나요. 종목 선정, 그 다음에 자금 관리, 마인드, 뭐 비중 조절하거나 몰빵하지 않고, 그러면서 시황에 대한 생각, 이런 거. 이 외에도 뒤에 붙이려면 더 붙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이것만 딱 봐도 복합적이죠. 절대 하나만 알아서 돈 못 벌어요. 종목 선정 좋은 거 아무리 하면 뭐해. 시황이 막 박살나면은 좋은 종목이 뭐고 밀릴 텐데. 시황에 대해서 생각? 아무리 잘 고르면 뭐해. 내가 쓰레기 같은 종목 하면은 상승장에서도 상승 안 하는 종목 나오잖아요. 좋은 종목 알면 뭐해. 종목이 완전 쓰레기여서 상패 들어간다는데 갑자기 정지 먹고 시황 박살나는데 기법이 먹힐까요? 안 먹혀요. 복합적이에요. 복합. 기법도 좋아야 되면서 종목 선정도 좋은 거 골라야 되고 자금 관리, 마인드 조절, 몰빵 안 해야 되고 승률이 90%면은 막 10종목 중에 하나 삐끗할 수 있다는 거죠. 몰빵해서 9번 수익 나고서 마지막 거 한 번 미수로 갔다가 삐끗하면은 손해입니다. 주식시장. 시향도 알아야 돼. 이런 거 기법을 배워도 안 되는 이유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전 댓글 정말 기분 좋았어요. 자, 여튼 뭐 공부용 영상 조회수 다 고만고만한데 뭐 보실 분들은 이미 그거죠. 자신들이 빼먹을 거는 빼먹으셔야 돼요. 괜히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뭐 이제 공부용 영상 모든 게 다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분명히 그 중에 유료 강의 이상급도 몇 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확실히 있어요. 그냥 그걸 딱 찝지만 않았을 뿐이죠. 그 과정에 건지실 분들은 건지시는 거고, 혹은 그런 케이스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무언가 이거 같은 건 좀 됐는데 뭐 거래량만 조금 더 내가 이해를 하면은 내가 매매 잘 더 수월해질 것 같아. 혹은 차트에 대해서 이해도 좀 높아지면은 승률 올라갈 것 같아. 그런 거 키를 맞추는 자리일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거는 자기 복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기법만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이게 다 돼야 돼요. 주식시장. 그런 점 좀 알아두시고, 지금 시장이 좀 사실 좋지 않은데 이런 게 필요한 시장이죠. 지금 자금관리랑 시황에 대한 고려, 이거에 대해서도 그 국채금리 올랐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지금 국채금리 때문에 지수 계속 흔드는데 조심해야 된다. 비중 조절해야 된다. 3월 내내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승장 막 계속 작년에 있던 거 진정되고 동학개미들 한번 시원하게 공포감 형성을 해줘야, 그래야지 상승을 하더라도 다시 갈 수 있겠죠. 지금 그런 자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자, 여하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